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을지로 3가 역세권에 있는 아담한 건물입니다. 최초 감정가격 7억대에 시작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림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매에서는 1대1 멘토링 회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2424-19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경매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104922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년 4월 1일 날 매각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입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각물건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344-12번지고요.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토지면적 46.3제곱미터, 건물면적 74제곱미터, 제시의 건물은 11.62, 3.52평인데요.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14평입니다. 최초 감정가격은 약 7억 9,700만 원이다. 감정가의 10%인 금액 보증금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1회 유찰되면 20%가 저감이 됩니다. 원거리 지적도를 보고 계십니다.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을지로 입구, 을지로 3가 시청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본 건물은 2호선, 3호선 을지로 3가역 역세권에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대규모 신한은행, 파이낸스 센터 등 기업 업무 시설이 포진되어 있고요. 인제대학교 백병원도 보이네요. 본 건물 주변에는 이런 업무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 또 그 유명한 을지로 골뱅이 골목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 위치도입니다. 왼쪽에 본건이라고 쓰여져 있는 빨간색 부분입니다. 3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도로를 지나서 왼쪽으로 나가게 되면 14m 도로를 지나서 을지로 3가역 아주 근거리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 확대도인데요. 을지로 3가 344-12 땅 모양이 일자 형태로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옆건물 344-13 이 건물이 좀 특이하게 맞벽 구조로 본 건물과 같이 외관상으로 보이기에는 일체형으로 되어 보이는 형태입니다. 주변 환경 사진입니다. 왼쪽 왕복 2차선 도로를 바라보고 있고요. 직선거리 파란색 이정표가 을지로 3가역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 보면 이 바깥에서 보일 정도로 입구 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 보시면 화살표 방향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회색빛, 노란색 계열의 벽돌의 건물 오른쪽 보이시죠? 그게 본건이고요. 왼쪽은 반대편에서 바라본 주변 환경 사진입니다. 외부 전경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왼쪽에 빨간색 부분 박스가 본 경매 물건이고요. 오른쪽 빨간색 부분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경매 물건입니다. 왼쪽 건물하고는 엄연히 소유주가 틀린데 마치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맞벽 구조로 양쪽 소유주 간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좀 꽉 토지 대비 건축물의 용적률을 꽉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하에 이렇게 건축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도심에서 이런 형태가 많죠. 종로에도 아직 이런 건물 형태 많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고 계신데요. 가격 시점은 2019년 7월 5일이고요. 왼쪽 상단 보시면 토지 감정가가 7억 8,200이기 때문에 총 감정가의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건물은 1964년에 지어졌습니다. 주구조는 목조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소유주가 바뀌면서 건축물 대장상 목조인 것이 현재는 블록조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 있다,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1층은 전용 13.7평, 2층이 8.7평인데요. 맨 오른쪽 하단 보시면 2층에 창고 부분으로 해서 3.52평의 건축물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1, 2층 평수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밑에 부분 토지 현황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 면적은 14평 정도 되고요.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3m 도로에 접해 있고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토지 이용 계획상 공법상 규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떤 이런 제한이 많다라는 거는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게 되면 도시 위생적 쾌적한 환경 확보, 도시 미관과 토지의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건물을 사서 신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 역건물주와 같이 공동으로 올리든 아니면 내가 낙찰로 취득을 해서 신축을 하시던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입찰 전에 해당 지자체 중구청에 그 해당가에 연락하셔가지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에 있어서 어떠한 핸디캡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요 골목 안에 있는 아담한 건물을 10층, 20층 이상 지어봐야 별 실익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이렇게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입찰 전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부 구조도를 보고 계신데요. 1층, 2층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층에 근린생활시설, 예전부터 있었던 제조업으로 보이고요. 2층도 비슷한 업종입니다. 2층의 기역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제시의 건물, 창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1층과 2층에 화장실이 보이네요. 감정평가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1층 출입구입니다. 1층 출입구 보시면요. 1층 출입구 왼쪽 보시면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 화장실을 거쳐서 2층에 또 다른 근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른쪽이 1층 출입문입니다. 정말 오래돼 보입니다. 1층 임차인도 상당히 오래 있었다라는 거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1층 내부 전경 사진 보고 계신데 제조업 관련한 기계 기구가 보이고요. 계단을 타고 2층 올라가면 오른쪽과 같이 출입문이 보입니다. 2층 내부 전경 사진입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틀리지만 어떤 제조 관련한 시설 기계 기구가 보이고 있다. 이분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임차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서 권리 분석 도와드리겠는데요. 왼쪽 상단 1번 보시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이기 때문에 취하될 확률은 없다. 공동 지분권자 가족으로 다 보여지긴 하는데요. 경매 낙찰 금액을 통해서 법원에서 현물 분할을 하겠다는 내용, 지분대로 나눠 갖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 2번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15년 9월 18일 근저당권인데요. 밑에 보시면 3번 2층의 임차인이 보증금 800에 월세 60만 원인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리에 배당 요구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낙차로 보증금 800만 원 인수하셔야 되고요. 1층에 계신 분은 보증금 2,500에 최근에 증액해서 월차임 160만 원인데 다행히 배당 요구를 기일 내에 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낙차로 2,500만 원을 인수할 상황이 없다. 역으로 따지면 1층 임차인은 재계약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고 2층 부분도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하시면 사실상 명도 부분 손쉽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고요. 맨 밑에 비고란 보시면 2층 부분의 제시의 건물과 공부상, 건축물상 2층 공간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예전 건물 다 이렇죠. 건축물 대장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은 제가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는데 위반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위반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는
대출 부분에 장애가 있을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건물은 그러한 장애가 없습니다. 주변 토지 평당가를 보고 계십니다. 가운데 부분 경매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토지 평당가가 5,600만 원인데요. 최근 3년간 거래됐던 토지 평당가 주의 시세입니다. 입지적으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안쪽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토지 평당가도 6,400, 5,900, 뒤쪽에 6,6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적으로 가게 되면 억 단위입니다. 화면을 고정하신 다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지요. 1번 권리분석상 대항력이 있는 2명의 임차인이 있지만 한 명은 배당을 받고 한 명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800만 원 인수하긴 하지만 대세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입찰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공유면을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이기 때문에 취하될 확률이 거의 없다.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밍은 이번 신건이냐 한번 유찰되고 나서냐 하는 거는 현 시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입지입니다. 지하철 2, 3호선 을지로 3가역 더블역세권입니다. 차후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메리트 있는 입지고요. 주변에 중심 상업지역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있고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지역의 일환으로 현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얘기고요. 본건은 3m 도로에 접하고 있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대지 약 14평입니다. 건평은 제시의 건물 포함해서 26평이고요. 현재 감정가를 환산해 보니까 토지 평당가가 약 5,600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는 6천에서 7천만 원인데 입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자세히 현장 조사를 해 보시고요. 본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옆 소유주와 같이 맞벽으로 건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혼동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구분은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현재 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두 분이 계신데 월 차임이 22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찰후 1, 2층 재계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실 때 현 임대 시세를 고려하셔서 수익률 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 연도가 1964년이기 때문에 낙찰 이후에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리모델링 할 부분도 고려하셔서 낙찰가 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이렇게 말씀드린 거. 우리 건물이 오른쪽 사진 오른쪽 박스 부분 보시면 외부 전경이 이렇게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데 왼쪽 건물 맞벽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유주가 틀립니다. 낙찰 이후에 왼쪽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하나의 건물로 외관상 완벽하게 취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건물주가 요번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입찰을 고려하실 수도 있다. 요거 핵심 포인트로 힌트를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리모델링 후 소형 사옥으로 1, 2층을 쓰실 분, 이런 을지로의 제조 관련해서 쓰실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앞으로 을지로는 도시 재생과 더불어서 많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토지 지가 상승 여력이 있다. 현재 감정가 7억대. 물론 대지는 14평이지만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물건이고요. 1회 유찰 후 입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꼼꼼히 시세 파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요.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시고 여러분들도 활발한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